쉽게 피로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데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됩니다. 호르몬 부족이 생기면서 단순한 증상부터 중증의 증상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증상으로도 일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설명드릴 것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입니다. 여기에 혼동되는 다른 질환의 문제를 곁들여서 이런 경우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체내의 대사 기능이 저하돼서 체내 열 발생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인에 비해 추위를 쉽게 느껴서 심한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이나 혹은 봄은 더더욱 힘든 계절이 되겠죠. 이러한 추위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너무 쉽게 추위를 느낀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만 추위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배고픔, 거식증, 피로, 감염, 갱년기, 낮은 체지방 수치, 순환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추위를 느끼기는 하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대사 저하로 인해서 체력 저하를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집안일도 힘들어지고 가볍게 걷는 산책으로도 바로 지치게 되죠. 그냥 눕고 싶고 모든 일이 귀찮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요. 이러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쉽게 기진맥진해서 만사를 귀찮아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환자 본인은 무척 힘들어한다는 거죠. 따라서 힘든 일이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 피로감을 느낀다면 한 번쯤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만성피로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감염, 수면무호흡증, 빈혈, 섬유근육통,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등이 있을 때에도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들의 여부도 한 번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사량이 감소되면 에너지 요구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적어지죠. 그러면 체중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대사 저하로 인해서 적게 움직이고 체내 대사율도 떨어져서 식사로 얻은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쉽게 지치게 되고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량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식사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체중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푸싱 증후군, 신부전 질환, 또 신부전, 만성 간질환 등도 원인 없이 그냥 체중을 증가하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갑상선은 심장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려진 대사로 인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감소하고 맥박이 느려지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심장이 적게 일하면서 충분한 양의 혈액을 몸 전체에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빈혈 증상이 나타나면 실신하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산소 결핍 상태에 있거나 수면 부족이나 과로로 인한 자율신경의 균형 혼란 시에도 맥박이 느려지고요.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증, 심장 판막증의 경우에도 맥박이 느려지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또는 요오드 섭취량 부족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는데요. 갑상선은 끊임없이 호르몬을 생성하려고 시도하지만 갑상선의 기능 이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갑상선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또 갑상선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만드는 다른 질환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부분이 커져 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기력 저하를 느끼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지친 일상으로 의욕이 저하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한 집중하기가 어렵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서요. 대부분의 질환이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위장병이 있어도 심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고요. 하지만 우울증이 계속 심하게 나타난다면 한 번쯤 이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사 과정이 느려지면서 체내의 열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땀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피부 건조증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톱이 거칠어지고 심지어 부서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두피도 건조해져서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것은 건조함과 잔주름이 늘어나거나 혹은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또 피부가 가렵거나 갈라지거나 비늘 같은 피부가 되거나 홍반 같은 것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도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탈모 또한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전이나 잘못된 생활습관 등에 의한 열대사 장애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머리에 군데군데 탈모가 생기는 원형 탈모증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은 장의 기능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대사 속도가 떨어져서 소화가 느려지게 되죠. 즉, 소화장애가 쉽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느려진 소화 과정에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사실 갑상선 저하증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변비는 5에서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변비는 생활 습관과 많은 상관이 있고요.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임신, 월경,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대장 무력증이 원인도 되죠. 대장암, 대장용종, 개실증, 또 대장염에 의한 장관 협착, 신경계 질환, 근육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등이 변비를 만드는 질환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체내의 호르몬 체계는 잘 무너지게 되죠. 그 결과 생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월경을 자주 할 수도 있고 월경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월경 불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배란에 문제가 생기니까 임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임신 중에도 유산과 같은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외에도 체중 감소나 비만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가 생리 불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체지방의 급격한 변화를 인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죠. 또한 조기 폐경과 같은 경우에도 생리 불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잘 감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리 불순의 원인은 그 밖에도 매우 다양해서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자궁, 난소, 갑상선 질병이나 수술, 또 호르몬 대사 질환, 심지어 뇌질환이 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생성되면 간에 영향을 미쳐서 간의 효소의 성숙에 문제가 생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 속도의 저하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의 분해 속도가 느려져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0mg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서 고지혈증을 비롯한 여러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은 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을 조절하고 식습관을 바꾸었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심층 분석하면서 질환과의 원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삶에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건강에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수시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에 대한 심층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